자, 확인해 보죠. 이번 시험은 전체적으로 한 최근 2년 동안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학생들이 느낄 때 난이도가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뭐 아주 쉬운 문제였었죠. 공익에 대한 문제였었는데요. 필기노트에 29페이지를 보면 자, 실체설과 가정설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그렇죠? 실체설, 가정설, 그 얘기죠.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었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었는데요. 자, 보시면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는데요. 이제 니은만 디귿이 틀린 거죠. 실체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 그랬는데요. 자, 알다시피 실체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정하는 겁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토론해서 공익을 정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거였었고요. 그다음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에 의해서 위생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랬거든요. 이거는 뭐 엄청나게 강조했었던 거죠. 동기부여 이론에서는 출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의무 출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52쪽을 보시면 자, 뭐 워낙 강조했던 거라서 그래서 자, 이 보시면 그 위생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위생 요인은 자, 위생 요인은 지금 환경이거든요. 자, 그러면 환경인데 그러면 성취감 있죠. 성취감은 이거는 동기 요인입니다. 거기에 얘가 써 있었죠. 그렇죠. 얘까지 다 외워야 한다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 과정 충실 학생들 뭐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그런 문제였어요. 자, 서번트 리더십 그랬는데요. 서번트 리더십도 있죠. 여러분들 자, 비군 필기 노트 볼까요? 노트 보시면 65페이지 있을 거예요. 65페이지에 맨 마지막 제줄이죠. 마지막 제줄. 자, 서번트 리더십. 그죠? 자, 종복 정신이거든요. 종복 정신. 자, 그래서 그 부하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발전적 리더십이라고도 불러요. 발전적 리더십. 요 영어로 써 있죠. 종복 정신, 서번트 리더십. 그죠? 그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맞는 것 고르는 거죠. 맞는 것 고르는 것은 구성원들의 공익 목표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 존중, 봉사, 정의, 정직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죠. 그다음 행정학의 자, 주요 접근법 학자 그랬는데요. 자, 생태론이네요. 생태론을 만든 사람이 오스본과 게블러예요. 아니죠. 생태론 만든 사람은 누군가요? 생태론. 이것은 리그스입니다. 리그스. 그렇죠? 리그스. 이건 뭐 기본 과정으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었었죠. 보시면 자, 14쪽이죠. 기본 필기 14쪽. 자, 그렇죠? 그래서 생태론은 바로 리그스입니다. 오스반과 게블러는 NPM주의자죠. 이건 심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후기행태주의는 이스턴 그랬는데요. 이건 맞는 설명이죠. 심화책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턴의 후기행태주의 선언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건 심화입니다. 우리 지금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이 있는데,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이 100페이지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으로 이것만 보죠. 그래서 모두 학생들이 저한테 배운 학생들 모두 우스운 성적이 나오는데요. 그죠? 그 이유는 이 100페이지가 모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시험 볼 때가 이것만 봐요. 이것만 봐요. 정말 너무 슬퍼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심화책을 봐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NPM은 리그스. 이거 아까 리그스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뉴 거버넌스는 로즈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도 심화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로즈가 뉴 거버넌스를 언급했어요. 자, 심화책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4번이었어요. 심화를 공부를 해야 돼요. 하지 않고서는 절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어요. 기본 필기는
짧은 시간에 빨리 행정의 기본을 쌓는 것이지 자 이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티브의 모형의 전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티브의 모형 전제 조건은 기본 필기로도 알 수 있어요. 자 21쪽이죠. 21쪽. 자, 21쪽을 보시면 자, 시민의 이동 가능성, 외부 효과에 대한 배제, 자, 고정적 생산 요소의 부존재, 자, 그래서 이 고정적 생산 요소의 부존재가 아니라 고정적 생산 요소가 있어야 돼요. 요건 심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심화책과 같이 넘겨보면 좋겠는데, 다 심화 과정의 공부를 하는 내용들이에요. 공부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완전한 정보, 요거는 이제 기본 과정에 나오죠. 그렇죠? 심화를 해야 돼요. 심화를. 자, 그래서 자, 정답은 3번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관료제의 병리 현상의 특징을 잘못 연결한 것은 그랬거든요. 자, 관료제의 병리 현상 기본 필기입니다. 기본 필기 보죠. 자, 59쪽입니다. 자, 거기 보면 할거주의 그랬는데 할거주의는 조정과 협조가 곤란한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 59쪽에 나와 있어요. 형식주의는 이제 문서가 너무 많은 거거든요. 맞았어요. 피트의 원리는요, 관료들의 세력 팽창 욕구를 인한 기구와 인력의 증대 그랬는데요. 이건 피터의 원리가 아니고요. 자, 바로 관료 제국주의 파킨슨의 법칙이에요. 파킨슨의 법칙. 알겠죠? 그래서 거긴 기본 필기에 나와 있죠. 파킨슨의 법칙. 3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갈게요. 자, 지금까지는 사실 뭐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 7번 정책 집행 연구의 상향 접근 방법 그랬는데요. 요거는 심화로 가야 돼요. 심화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우리 기본 학생들은 뭐 심화를 공부한 적이 없어서 자, 전혀 손을 쓸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죠. 엘모어의 후방 접근이 요게 상향 접근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사바티어와 매즈메니어는요, 얘는 두 개를 얘기했었죠. 하향적 접근법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통합 모형을 얘기했기 때문에 상향적은 절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틀린 설명이고요. 립스키 상향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반미터, 자, 반오른이 그랬는데요. 요거는 이 사람들의 이론은 사실 뭐 거의 어떤 교재도 없어요. 다만 이 사람들이 하향적 접근법, 하향적 접근법을 주장하는 학자들이에요. 하향적 접근법을. 그래서 하향적 접근법의 대표자가 사바티아하고 매즈메니언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얘네들, 그렇죠? 맞죠? 미터하고 홀은 이 사람들도 하향적 접근법이죠. 자,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디귿이에요. 설령 뭐 리을을 모른다고 해도 이 문제를 틀릴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두 개씩 고르는 거고 엘모하고 립스키가 자, 사양 접근법이라는 것을 뭐 공부를 안 한 학생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 틀릴 가능성은 없던 거예요. 틀리고 뭐 공부를 안 해 틀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호구드와 피터스가 제시한 정책 변동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정책 변동은 자, 기본 필기 내용에 나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49쪽이죠. 49쪽. 자, 근데 조금 더 깊이 가야 되는데, 자, 정책 혁신은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자, 아니에요. 혁신은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예산으로 새로운 형태를 하는 거죠. 세술은 세부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죠. 새로운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는 맞는 설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조직 문화의 경쟁 지향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이 조직 문화의 경쟁 지향 모형은 심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심화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심화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 이론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고요. 그리고 7급 문제에서는 이미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7급 문제 이미 출제가 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금 깊이 있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9급 문제가 가장 기본이에요. 9급 기출이 가장 기본이고
좀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는 7급 문제가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할 수 있어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7급 문제가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7급 문제가 내려온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9급 기출 문제를 다 보시고 그 다음에 7급 기출까지 봐야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9번은 심화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것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015년 공무원 연금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이것도 우리 심화책에 나오죠. 그래서 보통 근데 이게 2015년에 개혁이 됐고요.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016년에는 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당연한 거였었고, 물론 출제가 다 됐었었죠. 근데 지금 기간이 꽤 돼서 이게 지금 식상한 문제 같은데 다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심화책에는 그대로 내용이 들어 있죠. 자, 2권 있는 학생들 잠깐 볼까요? 그래서 시간이 좀 꽤 돼서 좀 식상한 문제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자, 다시 출제하고 있네요. 531쪽 보면 나와 있죠. 그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자, 퇴직연금 이 1.7로 인하한 거 맞죠? 1.9에서 1.7. 그다음에 20년에 10년으로 줄어든 것도 맞고요. 자, 그다음에 퇴직연금 기여율을 기준소득 월액에서 9%로 단계적 인상 그랬습니다. 다 내용이 지금 맞는 설명이었어요. 7%에서 9로 인상되죠. 자, 그다음에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 월액 그랬는데요. 아니거든요. 이건 뭐 쉬운 문제 사실 어렵진 않았었어요. 자, 바로 내가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의 전 월급 나누기 바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연봉 월액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쉬웠어. 사실은 어렵진 않았어요. 4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특별시 광역시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세원만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됐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심화 과정에서 달달달달 외우도록 했었었죠. 자, 그래서 도세하고 특별시 광역세하고 겹치는 것 그랬는데요. 알다시피 도세하고 특별시세하고 두 개 겹치는 건 일단 도세를 외우셔야 돼요. 자, 출해등비잖아. 출해등비. 그렇죠? 출해등비. 자, 그러면 출해등비를 찾아보세요. 그럼 출해등비 찾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비읍이 있네요. 그다음에 리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없죠. 지방 소비세 있네요. 그렇죠? 자, 세 개 오르는 거니까 바로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해등비, 주자담 재득 달달달달 외웠었어야 되는 내용이죠. 이것도 심화해서 공부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이 국가회계는 디브레인을 쓰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2호조 시스템을 쓰고 있다 그랬는데요. 자, 뭐 맞는 설명이었고요. 재무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 방식이, 예산회계는 이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이 적용된다 그랬는데요. 자, 우리 재무회계하고 예산회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예산은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은 단순하게 예산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얼마 쓰고 무엇에 얼마 쓰고 무엇에 얼마 쓰고 이렇게 단순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단식부기로 가능해요. 자, 그런데 재무회계는요 실제 지출하는 거거든요. 실제 지출하는 것은 복식부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산은 단식부기로 편성을 하는데 예산은 근데 실제 기장은 재무회계죠. 실제 기장은 복식부기로 한단 말이지. 지금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재무회계는 현재 다 복식부기입니다. 모든 재무회계는 다 복식부기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발생주의는 미수수익이나 미지급을 자산의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 그렇죠. 발생주의가 곧 뭐예요?
바로 복식부기란 말이지. 그 때문에 그대로 맞는 설명이었고요. 재무제표는 거래가 발생한 차변과 대변 양쪽에 동일한 금액으로 이중기입하는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재무제표는 전부 다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았죠. 2번이 틀린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부위원회에 대한 설명 그랬는데요. 자, 위원회는 자, 여기는 기본 과정만으로는 못 푸는데 기본 과정에서는 이제 위원회 뜻 정도만 공부를 하고 왔죠. 기본의 뜻, 그 다음에 장점, 단점 그런 것만 봤죠. 기본 과정에서는. 자, 60쪽입니다. 기본 60쪽. 그래서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심화가 또 들어가줘야 돼요. 심화에서는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어쨌든 자, 위원회는 여러 명이 근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성이 떨어지고요. 자, 맞는 겁니다. 자, 좀 떨어지고 자문위원회는 업무가 계속성, 심사, 상시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문위원회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데요. 알겠습니까? 자, 틀린 설명입니다. 민주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명이 하니까 맞았네요. 그래서 기업 디귿 정답이고요. 방통위, 공정거래위, 국민권익위, 금융위, 자, 그 다음에 자, 개인정보보호위, 자, 원재위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62쪽이에요. 62쪽. 자, 거기는 모든 네모 박스는 다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알겠습니까? 거기는 네모 박스가 다 중앙행정기관이에요. 박스 하나하나 다.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 써 있는 거기에 다 써 있습니다. 알겠죠?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맞았어요. 그래서 기형, 디귿, 리을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14번. 자, 보수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은 자, 보수의 유형 요거 심화책에 나와 있죠? 네, 나와 있고요. 자, 즉 능급은 능력에 따라 월급을 주는 겁니다. 능력에 따라. 이건 계급제와 연결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듣고 있는 학생들도 아마 아침 문제에서 해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물론 기억이 안 나겠죠. 성적고 기억 안 나죠? 지난주에 했었는데 즉 능급, 즉 무급. 기억나? 갑자기 왜 부끄러워하는 거죠? 기억납니까?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문제 풀 때 했던 거예요. 그죠? 직무급, 직능급. 직능급은 계급제와 연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연공급은 자, 오래 버티면 월급 많이 주는 거야. 오래 버티면. 알겠어요? 오래 버티면. 자, 그렇기 때문에 연공급은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 기술 인력 확보에 유리하다. 앞에 부분은 맞았어요. 근데 전문 기술 인력 확보하고는 아니죠. 오래 버틴 것뿐이거든요.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면요. 외부에서 데려와야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었어요. 자, 그다음에 직무급은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제공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성과급은 결과를 중시하며 성과급 그쵸? 올해 성과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연봉이 책정되는 거거든요. 다 맞는 설명이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심화책에서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중 국가지원법상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설명인다 그랬는데요. 자, 예비타당성 조사 요건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심화 공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기본 과정에 안 나옵니다. 심화책에 나오고요. 자, 이거는 뭐 알다시피 총사업비 얼마죠? 500이고요. 정부 지원비 얼마죠? 300. 그래서 500, 300입니다. 자, 이거 기본 심화과정에서 가장 아주 기본적으로 다루는 내용이고요. 16번입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재산 등록 의무자는 몇 급이죠? 4급 이상이거든요. 4급 이상. 4급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 4번 볼게요. 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거든요. 자, 이거 4번 맞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4번을 찍는 건 그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자, 이 법관 검사. 그다음에 법관 검사. 자, 그다음에 소령 이상의 장교, 총경 이상의 자, 이 경찰 공무원, 그다음 소방장 이상의 소방 공무원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다루지 않아요. 자, 다만 이제 요게 2021년 작년인가요? 작년이네. 작년 국회직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작년 국회직에서. 근데 이 국회직 문제가 조금 가끔씩 이제 엿 같은 문제들이 나와서 그거를 학생들이 해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냐, 뭐 이렇게 했었는데 냈네요. 뭐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요게 아마 학생들한테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군대를 갔다 온 학생이 군대를 안 갔다 오면 안 갔다 와서 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소령이라는 계급이 어떤 계급인지 전혀 뭐 군대 안 갔다 와서 감을 잡을 수 없는 거고요.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오면 소령의 계급이 위치를 아는데 사실 소령이 이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코딱지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그게 더럽게 높아 보이거든요. 엄청 높아 보이는 거야. 자, 엄청 높아 보이는 거야. 정수에 높아 보이지?
저도 이제 그 소령이 굉장히 높은 걸로 생각하고서 제대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군대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막 일선부대에 있다 보니까 엄청 높아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레벨이 대령이 일반 공무원 4급하고 동급인 거예요. 대령이. 근데 일선 부대 대령은 진짜 엄청 알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 공무원이 대단한 거죠. 대령이면 이제 4급이면 시청 과장이거든요. 대령이 시청 과장급밖에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1스타, 2스타, 3스타, 4스타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 차관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관인데.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포스터까지 가도 뭡니까? 포스터까지 가도 결국 1급 공무원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갑니까?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외우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령이었어. 소령의 대령.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틀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작년 국회직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틀렸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뭐 여학생들은 감도 못 잡았을 거고요.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까지도 여기까지 다 외우게 공부를 시키는 선생님들도 별로 없었을 거라고요. 워낙 일반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4급 이상 이것만 강조했었던 거죠. 자, 17번입니다. 이거는 그 심화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있었죠. 보통 외우고 있을 때거든요. 전공법경이었습니다. 전공법경. 그게 이제 그 강제성이 강한 거거든요. 전공법경. 정부 소비. 정부 소비. 그다음에 정부 공기업 운영. 그렇죠? 자, 법적 규제. 경제 규제 이 네 가지거든. 전공법경이거든요. 자, 1번이 정답이었었죠. 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직접 대출도 정부가 강제성이 강한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심화 수업할 때 전공법경 그렇게 외우게 했단 말이죠. 그대로 외우고 있었으면 1번을 자연스럽게 찍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18번 일반에게 특별히 기금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은 그랬는데요. 자, 일반에게는 조세 수입 등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맞는 거고요. 특별하게 기금은 예산 총계주의 예외가 된다 그랬는데 아니죠. 예산 총계주의가 완전성의 원칙이거든요. 자, 완전성의 원칙 우리가 외우기로 했었던 거죠. 자, 뭐예요? 자, 자, 완전성의 원칙 뭡니까? 자, 바로 뭐 생각이 왜 이렇게 안 나냐? 생각이 안 나. 자, 완전성의 원칙. 자, 예외가 뭐였었죠? 자, 순, 기, 자, 현, 자, 수, 전, 차. 생각났다. 이거거든요. 순기, 현, 수, 전, 차. 자, 순 뭐예요? 순기 예산. 기금. 자, 현물, 출자. 자, 수입, 대체경비. 자, 그 다음에 전대차관. 자, 차관 물자대. 자, 이거거든요. 우리 기본 과정 공부할 학생들한테는요, 이 원칙만 8개 알려줬었죠. 그죠? 그리고 원칙 하나당 예외가 5개씩이다. 자, 다 합치면 예외가 40개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 과정 공부할 땐 대가리 터져서 안 된다. 쓰거든요. 이제 결국 그게 나온 거죠. 자, 실질적으로는 원칙보다 예외가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성의 원칙 예외가 순기, 현추전차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문제가 지금 자,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 예외다 그랬습니다. 자, 기금은 예외가 맞죠. 현물출자 맞나? 자, 특별회계 기금 그랬는데 기금은 맞죠. 자, 그러나 특별회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자, 2번이 틀린 것입니다. 자, 알겠죠? 무슨 말인죠? 자, 바로 그거였어요.
자, 그다음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 모두 국회에서 결산의 심의의 의결을 다 받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 경정 예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조건도 심화 공모장에서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었었지. 자, 그다음에 다음 설명에 대한 유형 근무제는 그랬습니다. 자, 유형 근무제도 우리가 심화책에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시간을 다 때우면서 자, 한꺼번에 뭡니까? 바로 엄청나게 일을 하고 나서 자, 푹 쉬어버리는 거죠. 이걸 집약근무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심화책에 나와 있는데요. 자, 심화책 줘볼까요? 심화책입니다. 2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 표가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시험 보면서 그게 쉽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워낙 이게 행정학은 암기가 엄청나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늘 암기 상태가 좋아야죠. 어디 갔어? 자, 520쪽에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 집약근무형이었어요. 집약근무형 써 있지? 자, 그다음 20번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자, 이 하울렛 라메시 모형에 따라 정책 의제 유형을 분류할 때, 자, 이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뭐 걱정할 필요 사실 없었었거든요. 요게 지금 문제에서는 하울렛 라메시 모형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 자, 딱 봐도 뭔지 알 거죠? 뭔가요? 이거 메이의 모형입니다. 피터 메이의 모형이에요. 근데 왜 하울렛 라메시라고 했냐? 피터 메이가 이거 91년도에 발표했었던 거고요. 이걸 하울렛 라메시가 한 번 더 써먹었죠. 2003년도에 한 번 더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원작자는 메이입니다. 있죠. 이제 91년도 발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하울렛 라메시가 이걸 인용한 거죠. 2006년도에. 자, 바로 2003년도에 그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로 푸시면 돼요. 메이의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전혀 없은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러면 가가 뭐가 돼요? 가는 이 외부 주도형, 나는 뭡니까? 내부 접근형, 다가 뭡니까? 바로 이제 그 구치기형, 라는 이제 동원형 이렇게 되는 거죠. 심화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심화책에. 자, 그래서 틀린 것 볼까요?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특별히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집단의 정책을 자, 그건 맞는 거네. 4번 보세요. 정책 결정자가 이슈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정책 의제가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공공의 지지는 필요 없다. 아니죠. 라는 공공의 지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동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자,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려운 것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도인데 전체적으로는 그냥 그 정상적으로 공부했을 때 한 90 정도 한 문제 실수한다고 보고, 또 아까 말했지만 한 문제 그 뭐 소령 문제 틀린다고 봤을 때 90 정도 나오면 딱 적당한 정도 수준,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수 없이 깔끔하게 뭐 내가 아는 것만 풀면 95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잘 열심히 했던 학생을 보니까 보통 85 맞았더라고요. 보통 85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보다는 점수가 좀 낮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이 정상적으로 깔끔히 공부해서는 95. 자, 하나 실수했으면 90, 뭐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고, 지금 최근 2년에 나왔던 거에 비해서 차이점은요, 난이도를 높이려는 느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있었다. 그러니까 있었다는 것이고, 대비하는 방법은 그래도 불구하고 일단은 9급 기출의 반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게 베이스를 깔려주시고요. 좀 욕심을 내면 이제 7급 문제와 그 다음에 16번까지 같이 하려면 결국 국회직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된 학생들은 일단 9급 문제 거의 뭐 내가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고, 그다음 7급 문제하고 국회직 문제까지도 욕심을 내야만 되겠다 이러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내가 아는 것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암기 상태 분량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거의 대부분 내용이 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내가 틀린 것은 사실상 암기가 안 돼서 틀린 거거든요. 때문에 결국 암기 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직 심화 안 한 학생들은 이것만 갖고 달랑달랑 하지 마시고 심화 내용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